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한국 축구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치고도 갈 곳을 모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 멕시코 과달루페 몬텔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산뜻하게 대회를 시작했으나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0대1로 패한 데 이어 남아공에도 일격을 당했습니다. 1승 2패로 승점 3을 얻은 데 그친 한국은 3전 전승을 거둔 멕시코와 1승 1무 1패의 남아공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아 자력으로는 32강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는 4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24개국의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을 더해 32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갑니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멕시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이 남아공과 맞붙은 시간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는 멕시코가 체코에 승리했기 때문에 조 3위로라도 32강 진출을 엿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눌러 1승 1무 1패가 됐다면 한국은 아예 조 4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짐을 쌀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홍명보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까지 12개 조 3위 중 한국은 4번째입니다. 다만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곳은 A에서 C조 3개 조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은 9개 조 3위 중에서 최소 3팀의 우위를 점하면 32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둔 D에서 L조에는 이미 승점 3을 거둔 팀도 4팀이나 됩니다. D조의 파라과이, F조의 스웨덴, J조의 알제리, L조의 크로아티아가 나란히 1승 1패로 승점 3을 쌓았습니다. 또한 G조의 벨기에와 H조의 카보베르데가 2무씩으로 승점 2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 3위 팀 중 승점이 같을 땐 골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피파 랭킹 순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따라서 한국은 32강에 오르더라도 조 3위라서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덮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64명이 숨지고 971명이 다친 것으로 25일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24일 오후 6시께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이같이 잠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 32명, 부상자 700명에서 하루 만에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대 규모 7.5의 강력한 연쇄 지진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4분께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지역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39초 후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앙지는 카라카스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강진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규모 7.7 지진이 발생한 1900년 10월 29일 이후 베네수엘라 본토나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카라카스를 뒤흔들었던 1900년 지진 당시 건물 약 300채가 무너지면서
2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친 것으로 지질조사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126년 전 강진보다 이번 지진의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망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일 확률을 40%, 또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추정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날 새벽 기준 사망자는 164명, 부상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현장 영상들이 촬영된 위치를 확인한 결과 베네수엘라 전역의 건물과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진앙지 동쪽이자 카라카스 북쪽에 있는 라과이라주에서는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에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라과이라주의 해안 도시 마쿠토에서는 해안가의 대형 호텔 에두아르 호텔이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CNN이 확인한 영상에서는 호텔 입구만 유일하게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날 지진으로 인접국인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미국령 및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도 한때 쓰나미 위협경보가 발령됐다가 약 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급파했고 중남미 각국도 군 병력과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긴급 구호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파나마 등 베네수엘라 인근 중남미 국가들도 잇따라 연대 의사를 밝히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도 지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하잘 라비브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EU 자금 지원을 받는 파트너들이 이미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분석을 위한 위성 서비스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관련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종이 서류로 규화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현행 $760에서 $1,330로 75% 인상되며 온라인 신청은 $710에서 $1,280로 약 80% 오릅니다. 또한 귀화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인상됩니다. 재심 신청 수수료는 현재 $830에서 $1,475로 78% 오르며 온라인 재심 신청 역시 $780에서 $1,47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던 수수료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방 관보 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 이민연합은 시민권 취득을 눈앞에 둔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추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단체는 인상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네시 이민난민인권연합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 단속 강화 예산 약 $700억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직후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된 점을 지적하며 이민자들에게 단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은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신청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현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이 전국 의료 사기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애틀란타 지역 의사와 정신과 의료기관의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 크리스 칸은 24일
애틀란타 의사 머렐 러틀리지 주니어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메디케이드에 청구해 400만 달러 이상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러틀리지는 이스트포인트에 위치한 러틀리지 메디컬 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처 치료, 알레르기 검사, 정신치료 서비스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천 건의 허위 청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급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틀리지는 총 40건의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소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법무장관실 메디케이드 사기 환자보호국, 미 보건복지부 감찰국, 조지아주 지역사회보건국이 공동 수사했습니다. 한편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아반트 인터벤셔널 사이키애트리와 오카 애니오크 원장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의혹과 관련해 3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민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주정부는 일부 정신과 진료가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니오크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메디케이드에 청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메디케이드 제공자 등록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법적 책임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례는 미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의료 사기 특별 단속의 일환입니다. 연방 당국은 올해 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의사와 의료 종사자 등 455명을 기소했으며 허위 청구 규모는 65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납세자의 의료복지 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크리스카 장관 취임 이후 메디케이드 사기와 노인 학대 사건에서 1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총 1억 3,800만 달러 이상의 민사 합의금과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